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민수 씨, 네. 혹시 요즘 그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사실 출퇴근할 때 운전을 하고 다녀가지고 네. 버스 요금을 잘 모르는데 맞춰보겠습니다. 네네. 한 1,500원 정도? 1,500원. 아닌가요? 1,500원이었던 적이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됐어요? 네네. 얼마인가요? 요즘에는 청주 네. 시내버스 기준으로 성인 기준은 1,700원이고 급행버스는 2,100원이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1,300원, 그리고 급행버스는 1,700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왕복으로 사용하면 한 4,000원 이상을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모아두면 꽤 부담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버스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 있대요. 바로 보은군인데요. 네. 이 보은군은 예전부터 버스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이 군민이 1,500원만 부담을 하면 차액을 보은군이 대신 내주는 사랑택시를 운영을 했었는데 알고 있었죠. 요즘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 무상버스를 네.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서비스는 어제부터 시작된 따끈따끈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거는요. 이 서비스는 보은 군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 보은을 가는 그 관광객 모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네. 횟수 제한이 없다고요. 완전-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와, 화끈한 정책입니다. 네, 희수 씨 공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네. 이 사랑 택시까지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 앞으로 보은군이 전국 최고의 교통복지 지역이 돼서 관광객 유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같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제천 박물관 탐방 이야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8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활력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네, 이어서 여기저기 시간인데요. 요즘 디지털 기기들 하루가 멀다고 발전하잖아요. 뭐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새로운 기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익히는 게 좀 어려워요. 그 네. 기술을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 같은 2030 세대들도 이렇게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맞아요. 들긴 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어떨까 또 걱정이 되네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저희보다 더 잘 다루실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미나 씨가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미나 씨,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건 못 참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충북 진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곳에 기특한 버스가 있대요. 기특한 버스라니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신봤다! 아니, 버스 맞다! 저기. 뭐야. 아니, 일반 버스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뭐야. 기특한 버스라니. 뭐예요? 네, 이 버스는 저희 센터에서 제작한 라디오 체험용 미디어 나눔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라디오 방송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디오 체험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버스입니다. 저희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 햇살버스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충북 도내에 고령인, 장애인, 농업인처럼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입니다. 오늘은 여기 진천 가은마을에 어르신들과 함께 DJ 체험도 해보고 스마트폰 교육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버스 타볼래요. 네, 저희 한번 그럼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자, 여기 보이는 라디오를 저희가 체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경로당 보이는 라디오 DJ 김인자입니다. 꼭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까지 쏙쏙 알려드릴게요. 사기꾼 이제는 제가 안 속아요. 바로 물어봐야죠. 여기서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신청곡 틀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오늘은 왠지 어르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라. 안녕하세요. 감마을 경로당 라디오 아까 잘하셨는데. 글쎄 처음 느껴보는 건데 여기 햇살 버스 안에서 이렇게 뭐 TV 같이 멀티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라디오처럼 이런 것도 보이고 참 신기해요. 처음 느껴보는 거라 감사합니다. 터치를 했을 때 키패드가 나오시잖아요. 그 키패드 상자에서 저희가 글자를 만드시는데 글을 직접 키보드로 딸, 엄마야. 엄마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좋아. 어머니 아까 라디오 DJ 하는 것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사용을 못 해갖고 뭐 민속관동 같은데 예약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는 애들이 핸드폰만 좋은 거 갖고 다니면 뭐해? 예약도 못 하면서 진짜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무시 안 당해도 돼요. 그러면 오늘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보셨으니까 네. 저 예쁘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가은마을 시작으로 지금 충북에 한 100개 기관 정도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저희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장비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세요. 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교육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저는 인상 깊게 본 게 바로 라디오 버스였어요. 맞아요. 네, 저희 또 희수 씨랑 제가 또 라디오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탑승할 수 있는 거겠죠? 아쉽게도 저희는 탑승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왜요? 이 대상이 네. 고령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렇군요. 네, 저희는 탑승이 조금 어렵겠지만 뭐 네. 불러만 주신다면 충북도 내 어디든지 간다고 합니다. 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또 라디오 방송 체험도 해보고 네. 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키오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디지털 기기 사용 네. 방법들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신청은요, 뭐 마을 이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녀분께서 하셔도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누리집 혹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민수 씨, 네. 요즘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기말고사 기간이래요. 기말고사 기간이요. 네, 기말고사. 머리 아프네요. 네, 학교마다 뭐 일정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뭐 여름 방학을 앞두고 1학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인데, 근데 이 기간에 학생들이 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끝나면 여름 방학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생 때 여름 방학만 기다리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날이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이 뜨거운 여름 방학이지만 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저희와 함께 제천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천으로 떠나보시죠. 야호! 여름이다! 한여름 특별한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 시원하게 실내에서 배우는 즐거움, 역사까지 알아가는 특별한 체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 제천에서 만나봅니다. MC 김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김입니다. 푸르른 자연이 감싸는 이곳은 청풀명월 제천입니다. 제천하면 천혜의 자연 때문에 그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방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곳에 역사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현장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자연 속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은 이곳. 한눈에 봤을 땐 평범한 숲인데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벽에 구멍이 동굴 아니야? 진짜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설마 이 숲속에 진짜 동굴이 숨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말동굴 구경하러 오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누구세요? 예, 저는 제천시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제가 전말동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했어요. 예, 제천 전말동굴은 남한에서 최초로 확정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이에요. 고생대에 석회암 지대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석회암 사이로 빗물과 또 지하수가 스며들어가지고 절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절벽이 약해져가지고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병풍 모양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절벽 아래 용이 살았다고 해서 용굴이라고 불렸는데요. 1973년 처음 발견됐을 당시 구석기 전기부터 후기까지 흔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들어가서 직접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낙석 위험 때문에 지금 현재 안에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전말동굴 유적 체험관이 있어요. 체험관이요? 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가시죠. 전말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동굴 유적인 전말동굴의 역사와 선사시대 생활상까지 체험해 볼 수 있죠. 이곳에서는 동굴 안에서 나온 유적들과 동굴 내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굴 입구가 동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따뜻한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석기와 골각기 등 생활도구가 많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우와, 선생님 이거 봐요. 우와, 엄청 커요. 여기 어디예요? 이곳은 전말동굴 내부를 그래픽으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동굴 모형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하랑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죠? 낙서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가보시죠. 네. 궁금한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셨지? 네. 말 그대로 동굴에도 방명록이 있었던 걸까요? 중년이 다녀간다. 10화비가 왔다 간다라고 날짜까지 적는 거예요? 네, 그렇죠. 디테일하네. 10화비고. 네. 네, 그래서 화랑들과 낭도들이 다녀갔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말동굴 스튜디오에서 벽화 4컷을 찍어봅니다. 선사시대 벽화를 배경으로 남기는 기념사진. 공부도 하고 추억도 쌓고 일석이조네요. 벽화 4컷까지 해서 체험을 모두 끝냈습니다. 용굴이라 불렸던 전말동굴에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보면서 유적까지 살펴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여러분도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딜까요? 궁금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천의 역사의 발자취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소리의 소문을 듣고 오니까 이곳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요. 의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제천하면 바로 의림지죠.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꼭 찾는 휴식 공간인데요. 5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용 저수지로 알려진 의림지에 어떤 역사가 숨어져 있을까요? 이곳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의림지 역사박물관은요. 뭐 시간의 한 역사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또 이렇게 특별히 어플을 까셔서 즐기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쁜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캐릭터 같은데? 우리 제천의 캐릭터인데요. 제재와 천천히입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의림지 스마트 박물관 앱이 개발돼 스마트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옛 의림지의 사계절도 감상하고 다양한 유물과 농업기구도 관람하고 눈길 닿는 곳마다 살아있는 의림지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의림지는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가둬놨다가 농사 질 때 필요할 때 쓰는 저수지죠. 근데 이 저수지가 삼한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삼한시대 때 만들어질 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했었는데 지금 2000년을 내려오면서 지금도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저수지고요.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살아있는 저수지라 할까요? 그럼 제천이 왜 제천인 줄 아세요? 제천이요? 네. 일단 천자는 내천자를 쓰는 것 같고요. 제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자는요 뚝제자를 써요. 그러니까 뚝을 싸서 물을 가둬놨다. 제천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내토에서 내제, 의천, 의원을 거쳐 제주를 지나 지금의 제천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지명인 내토는 순 우리말로 내뚝을 뜻한대요. 선생님, 근데 제천하면 뚝제자고 내천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한국말로 좀 표현하면 내뚝이라는 말이 맞나요? 맞죠. 그래서 내뚝이란 뜻은요. 흙으로 뚝을 싸서 물을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의림지잖아요. 네. 예, 그 의림지는 꼭 즉 제천이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천, 네. 의림지 자체가 바로 제천이다. 제천이죠. 네. 그렇군요. 제천 지역에서 의림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인 셈이죠. 이렇게 경사진 것은요 일부러 꾸며온 것이 아니라 제천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시내 쪽이가 해발 한 260m 되고요. 네. 저 위에 파랗게 보이는 게 저게 의림지거든요. 저 의림지가 해발 320m고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1968년도에 저 위에다가 보조 저수지, 의림지를 보조할 수 있는 저수지 비롱담을 6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림지가 비면은 저 위에 비롱담 물을 내려서 의림지를 가득 채워서 1년 내내 의림지가 물이 가득해서 보기도 좋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관광지로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의림지를 배경으로 한 VR 시뮬레이션과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의림지 스마트 박물관 앱을 통해 AR 퀘스트를 체험하면서 박물관 박사도 될 수 있죠. 게다가 예쁜 선물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임명장 3개 다 받으셨어요? 임명장 3개 확인해 볼까요? 네. 짜자잔. 하나, 둘, 셋. 3개 다 모았습니다, 선생님. 고생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기념품 드릴게요. 이야. 제천 오실 때 자연도 보고 또 역사도 살아 숨쉬는 이 공간들 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죠? 네. 제천에 좀 많이 놀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천에 많이 놀러 오세요. 올 여름 무더위 때문에 여행이 걱정된다면 이제는 시원한 실내에서 즐겨보세요. 살아 숨쉬는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운 역사 탐방의 즐거움 제천에서 느껴보세요. 박물관은 살아있습니다. 삼한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니요. 사실 그 삼한시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 역사 배울 때 삼한시대 이후부터 배우거든요. 그런데 삼한시대의 그 동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또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는데 네. 사진을 찍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에서 사진을 찍는 게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했던 우리 의림지 역사박물관.
저는 제제와 천천히 오늘도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웠어요. 제제 천천히 또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라도 박물관 앱이 있던데 그거 네. 통해서 공부도 하고 퀴즈도 잘 맞춰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박물관 관람도요. 눈으로만 보고 다 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앱으로 검색도 해보고 퀴즈도 마치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완전 그 체험형 박물관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 탐방 올 여름방학에 꼭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잤다. 며칠 야근했더니 오랜만에 꿀잠 잤네. 꿀잠 잤어. 뭐야? 턱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어제 야식을 먹고 자서 그런가? 턱이 왜 그래? 일본 도통 식사를 못 하시네.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프지? 턱도 좀 뻐근하고 말이야. 그 장을 못 잔 거 아니야? 응? 또 아프네. 자기 혹시 충치 생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 구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을 때 깨끗했단 말이야. 충치는 무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치과 한번 가봐요. 아침에 턱관절이 뻐근하고 두통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침에 꼭 이렇게 아프네요. 선생님, 보세요. 충치 생겼나요? 혹시 이를 악무는 습관 있으십니까? 이를 악무는 습관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요 며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잘 때 온몸에 힘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때 제가 이를 물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네요. 우선 치아에 금이 가거나 껴진 게 없는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 잘 때 이를 악무는 습관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철기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악물기, 무의식 속 습관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물기 습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 악물기란 말 그대로 위아래 치아를 강하게 꽉 물고 있는 습관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이 습관의 중요한 점은 이 행동이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한 채 턱에 힘을 꽉 주고 있고요. 네. 치아가 맞닿은 상태로 장시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집중할 때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가 이 악물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사진 같은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어깨를 으쓱하거나 이를 악물고 있는 이런 게 이 악물기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 턱관절이나 치아 그리고 턱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를 좀 강하게 좀 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윗니와 아랫니를 좀 강하게 물었을 때 그 딱 맞춰졌을 때 그 편안함이 좀 있거든요. 전 그러면서 좀 안정을 좀 취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잘 때 이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 가는 분들과 이 악물기는 또 다른 겁니까? 아니면 좀 같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갈이랑 이 악물기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 가리는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가리 같은 경우는 치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습관입니다. 보통은 좌우로 문질러서 나타나는 행동이고 보통 자면서 수면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찰음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나 네. 가족들이 알아채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악물기 같은 경우는 치아를 마찰시키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꽉 물고 있는 고정해서 생기는 그런 습관이고요. 보통 낮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소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갈이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사포로 이렇게 가는 거를 이갈이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나무를 바이스 같이 꽉 무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악물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둘 다 치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이게 이갈인지 이 약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다가 불편해서 깨면 뭔가 이 턱이 아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스스로 내가 이 약물기 습관이 있다라는 건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악물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신체적인 신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너무 뻐근하고 무겁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크게 턱을 벌리기가 어렵고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 딱 소리가 난다. 그리고 치아가 점점 납작해지고 편편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치아가 깨져 있거나 금이 가거나 그리고 원인 불명의 두통이 자주 있다. 이러면 이 악물기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꼭 치과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치아가 많이 닳아 있고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달아 있어요. 네, 이분은 이 악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꼭 치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자고 끼는 장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이갈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마모가 되네요. 이를 세게 누르고 있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치아가 파절이 되면서 저렇게 편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만큼 좀 강하군요.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물기 습관 원인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악물기는 네. 이제 밤 사이에 이 악물기가 좀 지속이 되면 턱 주변의 근육이 계속 과사용되기 때문에 네. 근육통이나 지속적인 피로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무겁고 뻐근하고 잘 안 벌어지고 이런 경우 이제 야간에 이 악물기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악물기는 단순히 이제 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근육, 목에 있는 근육, 머리에 있는 근육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그래요? 씹는 근육인 네. 이 교근이 밤새 과긴장을 한다고 하면 네. 이 근육이 위에 관자놀이 쪽에 측두근으로 퍼지게 되면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측성 두통이 발생을 하고 네. 목도 뻣뻣해지고 눈두덩이도 아픈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물기가 왜 잘 발생을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유발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가 과하게 되면 이제 몸의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턱 주변의 근육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긴장이나 뭐 시험 스트레스 같이 심리적 긴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악물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 악물기 습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치아나 턱만에 안 좋은 게 아니고 몸 전체에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약물기 치아에 손상을 뭐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주나요? 네, 이 약물기를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단기간 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장시간 지속됐을 때는 치아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첫 번째는 치아에 마모가 일어납니다. 무서워요. 치아가 서로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이제 편편하고 납작해지는 마모가 진행되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절단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면이 아주 편편해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약물기를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치아가 균열, 파절이 됩니다. 치아에 미세 균열이나 파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다가 네. 차가운 거나 단단한 거를 먹게 되면 치아가 아프고 그러다가 갑자기 쪼개지거나 네.
그래서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거나 발치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잇몸이나 치조골의 손상인데요. 계속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뼈가 녹고 그리고 치주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 네. 임플란트는 이런 압력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보철이 깨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임플란트가 파절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들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턱을 움직였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경험은 한 번쯤 있을 텐데 이것도 이 악물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턱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네. 입을 벌릴 때 아프거나 턱이 잘 안 벌어진다. 그러면 턱관절 내부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턱관절은 굉장히 복잡한 디스크와 관절액으로 차 있는데 이 악물기 습관이 있으면 관절에 좀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그 위치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디스크가 그러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네. 단단해지면서 입을 벌릴 때 디스크가 탈출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딱딱 소리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턱관절에 계속 힘이 실리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나고 결국 심한 경우에는 입을 벌리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염증에서 근육 긴장으로 했다가 심한 개구장애, 즉 입을 벌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가 나고 뻐근한 거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뭐 이 악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전 특히 좀 궁금한 게 이 성장기 아이들은 치아 상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이제 아이들은 성인하고 다르게 안무, 뼈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이 악물기나 이갈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네. 이 시기에 이제 지속적인 이 악물기 습관이 생긴다면 안모의 성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아래턱을 과도하게 앞으로 빼는 반대교합, 주걱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주게 되면 안모의 비대칭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비대칭 성장이 일어나면 치아 배열도 비정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턱관절에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우리 앞에서 성인들에서 일어나는 턱관절 장애가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하러 오는 친구들을 보면 가끔씩 이제 입을 잘 못 벌리거나 턱관절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가 한쪽에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꽉 물고 있는 증상이 자주 보인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치과에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네.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이를 악무는 습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지막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악물기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입술은 닫고 치아는 떨어뜨리기라는 것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혀 끝을 윗 앞니에 입천장에 대고 계시고 네. 입술을 닫고 있는 습관, 네.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식 개선입니다. 내가 턱관절을 항상 물지 않는다는 습관도 항상 생각하시고 네. 스트레칭과 마사지도 꼭 자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꼭 해주셔가지고 긴장감을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좋습니다. 예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철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올 여름 도대체 어디에서 좀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선유도로 떠나보시죠. 그날이 오면 그때 말할게
선유도는 원래 배를 타고만 올 수 있었던 섬이었는데 이제는 보금선로가 생기면서 차를 타고도 편하게 올 수가 있대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신나는 드라이브. 이젠 편하게 선유 팔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신선들이 놀았다는 선유도의 비경과 푸른 바다 느껴보실래요? 아, 유람선이다. 역시 바다에 오면 배를 한번 또 타줘야죠. 선유도에 대해 배워서 알고 즐긴다면 여행이 더욱 즐겁겠죠? 유람선 타고 본격적으로 선유도 여행 나서볼까요? 아, 여기 좀 봐요. 사람 진짜 많아요. 와, 출발! 물보라를 가르며 유람선은 선유도를 한 바퀴 도는데요. 물속 감초 위에다 세워서 이동합니다. 서해안은 선유대교 밑으로 쭉 해서 장자절 맛깔난 설명으로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와, 제가 이 선유도에 와서 또 이 배를 타니까 바다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배 타면은 이게 모든 비경을 섬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배를 꼭 타야만 이 섬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날씨도 좋아서 여행하기 더욱 좋은데요. 인생샷은 필수, 포즈는 선택. 갈매기와의 만남은 재미죠. 선유도에 와서 유람선 타보니까 어때요? 바다가 예뻐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기분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탁 풀리고. 여기 오는 맛이 저 물이 너무 좋수다. 따봉입니다. 갈매기리 먹는 거 보면 재밌어요. 너가 다 먹고 있잖아. 갈매기야, 밥 먹어, 예! 이쯤 되면 선유도 반려동물 아닌가요? 와, 진짜 많네요. 와, 이렇게 갈매기랑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이렇게 자연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은데요? 자연이 준 선물 마음껏 받아야죠. 이곳은 선유도 옆에 무녀도라는 섬인데요. 이것도 선유도 못지않게 또 다른 섬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네요. 섬 모습이 무당이 춤을 추는 모습과 닮았다는 무녀도. 이곳엔 이색 카페가 있습니다. 와, 이런 버스는 정말 영화에서만 봤었어요. 곳곳이 빈티지한 느낌의 카페로 들어가 맛있는 수제버거 접수해볼까요? 와, 사실 이 같은 햄버거여도 이 드넓은 바다와 이 감성 가득한 건물과 버스들 사이에서 먹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군침이 도는데요. 바다 앞에서 수제 햄버거라니. 아, 맛을 봐야죠. 설레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자르는데요. 부드러운 고기 패티에서 흐르는 육즙. 와, 장난 아니네요. 아, 이 향이랑 안쪽에 패티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 각종 야채들이랑 치즈까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다이어트는 진짜 내일부터 해야겠는데요. 기분 좋게 톡 쏘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운치마저 한도 초과인 이곳에서 낭만을 즐깁니다. 이 맛있는 수제 햄버거랑 이 공간에서 주는 분위기에 감성이 한 스푼 더해지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조화가 완성되는데요. 와, 너무 맛있어요. 우와, 저기 봐봐요. 생각보다 진짜 높은데?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선유도에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담당하는 짚라인. 줄을 타고 700m의 바다를 횡단하면서 선유도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답니다. 와, 사람 많은 거 봐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다 줄 서 있어요. 선유도를 즐기는 현대판 신선들이 많은데요. 용기 있는 도전자들입니다. 지금 짚라인 올라가기 전인데 어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무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바다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예은 씨도 도전하나요? 도전에 앞서 안전은 필수. 철저하게 준비 잘했죠? 안녕하세요. 와, 바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올라가시기 전에 안전수칙 영상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실게요. 역시 1번은 안전이요. 안전, 안전. 45m 전망대에 올라볼까요? 바다 색깔 진짜 예쁘다. 거기는 하트 모양이 보이네요. 어떡해. 아, 지금 너무 떨려요. 바로 지금 출발 바로 직전. 우와, 신난다. 엄마 사랑해. 우와, 신난다. 하늘에서 보는 소녀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진짜 떨렸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진짜 재밌는데요? 코발트빛 바다를 제대로 즐기셨죠? 이젠 걸어서 선유도 명물을 만나볼까요? 빨간 등대는 소원을 들어주는 등대인데요. 두 손을 합장한 모양이랍니다. 이렇게 파랗고 드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와 초록색의 섬들을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도심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뻥 뚫리면서 마음이 되게 자유로워지는데요? 우와,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인데요? 선유도 토박이 사장님이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고기로 떠주는 회 먹어봐야죠. 거기에 다양한 해산물 밑반찬이 깔리는데요. 와, 싱싱하네요. 이 안쪽에서 싱싱한 해산물의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선유도의 바다를 이 안에 그대로 옮겨놨네요. 집게발처럼 젓가락을 이용해 먹는데 회 3점을 한 번에 바로? 와, 이거 반칙 아니에요? 싱싱한 회가 입에서 살살살살 녹으니까 제가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네요. 보글보글 매운탕. 칼칼함과 향긋함이 끝내주죠. 역시 바다 음식의 마무리는 매운탕이죠. 매운탕에 수제비까지 넣어 먹으면 설명이 필요 없죠. 예은 씨, 이거 직업 환경 괜찮은데요? 바다와 땅이 만든 매운탕, 식욕 제대로 자극합니다. 와, 매운탕 예술이다. 여행의 피곤함이 싹 가시죠? 와, 이 맛에 선유도 온다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선유도를 제대로 다 즐겼다고 해도 되겠죠? 아니요, 조금 더 즐겨볼까요? 버릴 것 없는 선유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깊어갑니다. 와, 이렇게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밤바다는 제가 낮에 와서 바라보았던 선유도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진짜 이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밤바다 너무 좋다. 육지에서 다리를 건너 신선들의 놀이터 섬으로 가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선유도 유람기. 오감만족 선유도로 놀러오세요. 네, 신선들이 놀았다는 선유도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어요. 네, 저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수제버거 나왔잖아요. 점심에 수제버거 먹고 짚라인 타면서 소화시키고 저녁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한가득 한 상 차림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올 여름은 군산 선유도로 유람 한번 떠나보시죠.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짧게 남겨드릴게요. 이 단양 마늘을 만날 수 있는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단양 황토 마늘 축제가 오늘 18일부터 단양 생태체육공원에서 사흘간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단양 황토 마늘은요, 단단하고 또 저장성도 뛰어나다고 하고요. 맛과 향이 정말 일품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축하 공연과 또 마늘 관련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축제하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럼요. 이 단양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단양 어상천 수박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18일에 이 네. 마늘 축제 즐기러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활기차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